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 개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악, 해, 독, 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하다. 이어서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악, 해, 독, 산천의 단이나 묘가 고제가 아닐 뿐더러 국도에서 세사 지내는 산천, 풍운레우단 및 선잠, 선농에 모두 단만 있고 묘가 없으니 외방의 악, 해, 독, 산천에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곳으로서 사묘가 없는 것은 반드시 묘를 세울 것이 없고 단이나 묘를 모두 예전대로 하게 하고 신주를 간직하는 집과 신주 고방을 짓는 것은 인가가 멀리 떨어져서 해곡과 심산에 비록 간수하는 사람을 정하더라도 수호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나라에서 행제하는 곳에는 신주와 고방 각기 두 간을 풍년을 기다려서 짓고 소재관이 제사하는 곳에서는 신주를 두는 집과 주고를 짓지 않은 곳은 관사 안을 깨끗한 곳을 가려서 따로 집 한 채를 짓고 심판과 제기를 간직하여 두되 제사 때에 임하여 제기하고 무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하는 곳으로 운반하게 하고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1호를 택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위임하여 정하소서. 인천의 자연 등 12섬과 의천의 소익 달성 등 13성, 안변의 정도 등 59섬과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섬과 성을 도태하여 버릴 일과 영흥의 말응도에 이끌어 청하여 취재하는 여러 섬 중에 혁재할 만한 곳으로서 혁재할 일은 별로 이해가 없으나 아직 예전대로 하게 하고 전물의 분수도 역시 예전대로 하게 하며 제복은 각사 노비의 신공 및 무녀의 경사의 공포와 신세포를 써서 점차로 만들고 나머지는 예조에서 의논한 대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4일 갑진 첫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4일 갑진 두번째 기사. 낮에 사진하는 것을 없애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본래 입직하는 각 위의 절제사와 중추원 당상이 모두 낮에 사진하여 본사가 이 때문에 시위가 허수하오니 그러므로는 낮에 사진하는 것을 없애고 만일 부득이하여 낮에 사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연을 갖추어 먼저 아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5일 을사 첫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5일 을사 두번째 기사. 각 목자들에게 자벽을 감면시켜 간량에 전념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각 목장의 목자가 마피를 보살펴 기르는 데 있어 혹 병들고 야위거나 혹 죽거나 하면 죄를 다스리고 보상을 받지만은 경작하는 땅의 공부 이외는 자벽을 감면하여 오로지 간량만을 위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6일 병호 첫번째 기사. 달이 방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6일 병호 두번째 기사. 종정성과 육랑차량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근 차량 등 18인을 보내고 육랑차량이 우차량 등 2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6일 병호 세번째 기사. 경기 각 고을의 수령에게 권농에만 힘쓰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금년은 절기가 대단히 이르오니 농사일을 시기에 미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각 고을의 수령은 구황하는 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 잡범은 양맥이 성숙할 때까지 주문하지 말고 오로지 권농에만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경기의 수령으로서 탄핵을 당하는 자가 빈삭하고 많으므로 이 아름이 있었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7일 정미 첫번째 기사. 도둑질한 대전별감 장수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대전별감 장수가 국내에서 쓰는 포화 및 궁방의 녹비와 각궁 등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니 율이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7일 정미 두번째 기사.
송희미 등이 모두 죄를 자복하다. 이보다 먼저 함길도 도절제사를 명하여 경원의 이민을 송희미가 군기를 싫어한 일로서 추국하고 또 엄자치를 보내어 추국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를 엄자치가 경원 사람이 공수란 장사를 사가지고 왔다. 그 대강이 말하기를 저기 처음에 왔을 때 송희미가 백성을 거두어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군사를 내어 치지도 아니하고 한가 스스로 두려워하여 움츠리기만 하였고 저기 성을 포위하며 휘하의 장사 우안덕 등이 분객하여 두세 번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고 끝내 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사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곧장 문을 밀치고 나가 조석강의 구원병과 더불어 적을 쫓으니 희미가 다만 200경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다다르게 하였으나 백경도 역시 멀리 쫓지 아니하였고 인민들이 많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조수량이 가서 물을 때에 당하였어도 한두 사람이 찾아가 사로잡혀 간 일을 고하여려 하였으나 백경이 저지하여 고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엄자치가 경원 사람 신사 일을 데리고 왔는데 사인은 사로잡혀 수빈강에까지 가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자이다. 그 말하기를 적의 실제 수요는 알 수 없고 그 중에 강하고 날랜 자는 50여기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포로가 된 사람은 무려 15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적도들이 조석강의 구원병이 온다는 것을 듣고 이징옥의 군사인 줄 알고 급히 두만강을 건넜으니 뒤에 쫓은 자가 없었습니다. 저기 이에 영을 내리기를 조선 사람으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강가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를 믿고 태반은 강가에 섰더니 저기 말을 달려 다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애결하여 따라갔기를 청하여 수빈강에 이르렀는데 대개 사흘길이나 되었습니다. 저기 나를 믿고 가졌던 활과 화살을 죽여 활과 화살을 훔쳐가지고 도망하여 낮이면 숨고 밤이면 걸어서 6일 만에 두만강 북쪽에 돌아오니 올량합 등이 나의 말을 듣고 모두 울며 말을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나의 아내도 동시에 잡혀갔는데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의복을 내려주었다. 경원 인리의 공수란 장사와 신사이가 말한 것을 송희미에게 보이니 모두 자복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논의된 변방 방어책을 함길도 감사 등에게 알리다. 함길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가까운 지경에 거주하는 야인이 사진에 때없이 왕래하여 군마의 헐실과 거민들의 입보들을 모두 평일에 자세히 보았으니 외양으로는 순하게 복종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엿보아 그 마음이 헤아리기 어렵다. 만일 모두 다 성에 들어가서 성벽을 단단히 하여 지키고 들을 깨끗이 하여 기다렸다면 저기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헌부가 평시에 수보와 수어에 아울러 생각을 쓰지 않았으니 근자의 변은 실상 근경에 사는 야인들로서 항상 왕래하는 자들이 인도한 것이다. 야인으로서 도절제사의 영문에 내알하는 자가 또한 끊이지 아니하니 군마에 많고 적은 것을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사진의 요로의 편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진수하게 하여 위급한 때에는 사조를 많이 둔치하고 평상시에는 군사를 적당히 감하여 사진을 성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곳은 주장이 있는 곳이 아니므로 절대로 야인을 접대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 군사의 많고 적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비록 사진을 침략하고자 하여도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계책을 정흠지에게 의논해 대답하기를 녹양기가 사진의 요충으로서 제일이니 여기에다 군사를 거느려 진압하면 사진의 성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정이 대단히 어렵다. 사진의 병졸이 본래가 부족한데 만일 그 군사를 들어서 성운한다면 사진이 더욱 허약하여질 것이고 원흉의 영주를 들어서 편장에게 주면 원흉의 영은 저들이 바라보는 곳이 더욱 단약함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엄자치가 말하기를 관찰사의 마음으로 사진의 군졸이 부족하니 백성을 더 옮겨 들어와서 변방고우를 채웠으면 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들으니 금년에 인리를
옮겨 들여올 때에 각 고을 각 역에서 공급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 상하가 모두 말하기를 금년에는 경상전라에서 옮겨 들어오는 인일을 감하여야지 만일 감하지 않으면 길가에 군현이 쇠잔하여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 만일 이와 같다면 옮겨오는 곤란이란 대단하다. 어찌 가벼이 닿아 옮길 수가 있는가? 나도 역시 어렵게 여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자치가 또 말하기를 북어성도 역시 사진의 요충입니다. 지금은 비록 비워서 버려두었지만 뒤에는 반드시 다시 군사를 주둔시켜야 될 곳입니다 하였는데 지금도 근데 처음에 성을 쌓을 때에 사기에 몰리어 성의 안팎에 미처 흙을 메우지 못하여 장차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석성의 공효는 성취하기가 쉽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논의된 변방 방어책을 함길도 감사에게 알리다. 함길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가까운 지경에 거주하는 야인이 사진에 때없이 왕래하여 곤마의 활실과 거민들의 입보를 모두 평일에 자세히 보았으니 외형으로는 순하게 복종하는 듯하나 속으로 엿보아 그 마음이 헤아리기 어렵다. 만일 모두 다 성으로 들어가 성벽을 단단히 하여 지키고 덜을 깨끗이 하여 기다렸다면 저기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흥부가 평시에 수보와 수오를 아우러 생각하지 않았으니 건자의 변은 실상 근경에 있는 야인들로서 항상 왕래하는 자들이 인도한 것이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9일 기이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필요한 물자를 보고하도록 명하다. 전지하기를 본도는 왕업을 일으킨 땅이고 국가의 울타리이다. 조정 이래로 특별히 유념하였고 내가 계승한 뒤로 더욱더 생각하고 있다. 하물며 새로 내진을 설치하여 경계가 저쪽 땅과 연하였으니 북문의 중진이다. 번백의 규모를 되도록 연근에 힘써야 하겠는데 풍문에 듣자니 도내에 미비한 일이 있어서 경히 계달하고자 하나 번뇌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계달하지 못한다 하니 내가 심히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종친으로부터 돈의 악기가 부족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 만들어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지금 또 내진의 기갑과 손을 접대하는 주기 등의 물건이 더욱 조폐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 만들어 보내려고 한다. 대개 이런 종류로서 내가 미처 듣지 못한 것이 또한 많을 것이니 그러므로는 도내의 각관과 신설한 내고을에 만일 행하여야 할 일이 있거든 부디 세쇠하고 번독한 것을 혐의하지 말고 이의 대소를 물론하고 모두 계달하라. 좇고 좇지 않는 것은 내가 마땅히 재량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9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포일필에 대한 곡식의 양을 대폭 줄이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각도의 포화와 잡위의 한전, 수전을 국초의 정액을 과다하게 하여 매년 주창에 들어오는 수량이 적으니 실로 편의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정보 한 필의 위의 콩은 30두, 쌀은 15두였는데 지금 감하여 콩은 10두, 쌀은 5두로 하고 면주, 면포, 조포 및 잡위의 쌀과 콩을 또한 상항에 의하여 알맞게 감하면 각도에서 상납하는 수량은 감하지 아니하고도 1년의 주창에 들어오는 수량은 배나 증가할 것이오니 비요건대 올 정사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이 정수대로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19일 기유 네 번째 기사 호족정리 계획을 김종서에게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판 적이 있은 지가 오래다. 춘추전국시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원시보다 더 성한 때가 없었으니 호수가 1223만 3062이고 인구가
4,978만이었으며 삼국 육조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원보다 더 성한 때가 없었으니 호수의 총계가 891만 4,799이고 인구의 총계가 5,290만 9,309이었다. 세도의 성세가 실로 호구의 정감에 관계되니 생민의 부탁을 맡은 자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적이 밟지 못하여 가끔 흔히 하는 자가 말하기를 중요의 백성 수요를 호적에 올려 호구의 정감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대체를 모르고 세법이라 하여 놀래고 의심하고 소동할까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하였다. 병군의 백성들이 비록 피살되고 사로잡혔어도 국가에서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변당 장수가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까닭이다. 근래 경운의 일이 좋기 밝은 거울이 될 만하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변경 백성의 수를 더욱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이 엄자치에게 이르기를 내 진의 백성 수를 일찍이 진제 때에 이미 태반은 알았으니 올가을 입보할 때 수령들이 마음만 쓴다면 거민의 수요를 빠짐없이 다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니 내 생각에는 경의 계획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개 백성의 마음이란 오랜 습관을 편안히 여기고 세법은 싫어하여 비록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도 오히려 모두 꺼리려거든 하물며 판적의 법은 요역이 관계되는 것이니 변경의 무지한 백성들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릴 것이다. 또 지금 타도의 인민들이 옮겨 들어오는 때를 당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남도 백성들이 요역이 없는 것을 즐겁게 여기어 스스로 사진으로 돌아오는 자가 또한 많은데 사진에 또 판적의 법이 있다면 새로 옮겨온 백성들이 장차 살기를 불안하게 여기어 혹은 스스로 돌아올 마음이 저지될 것이고 혹은 도망할 계책을 낼 것이다. 내가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민심을 진정시킨 연후에 다시 이 계책을 의논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경이 반복해서 생각하여 민심의 향배를 살피고 오늘의 이해를 참작하여 익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9일 기이후 5번째 기사 편전 연습을 비밀리 하도록 한길도 도우절제사에게 명하다. 편전은 적을 제어하는 이로운 무기이니 군사된 자가 익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 적이 중국의 기회를 익히 알아가지고 중국을 해하였으니 진나라의 오호 같은 것이 그것이다. 편전을 연습할 때 야인으로 하여금 익혀 볼 수 없게 하여 개와 쥐처럼 도둑질하는 꾀를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혹시라도 그 기술을 알아가지고 본토에 전한다면 해가 됨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길주 이북은 거민들이 야인의 여러 종족과 섞여 산지가 오래이니 억지로 저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내어 전심하여 엿보아 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경이 관찰사와 익히 의논하여 항상 사절로 하여금 야인들이 보는 곳에서 편전을 연습하지 말게 하여 야인이 익혀보지 못하게 하고 또 숨기고 비밀리 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신효창의 직첩을 돌려주다. 효창의 손녀가 광평대군 이여에게 출가하였고 외손녀가 임영대군 이구에게 출가하였는데 효창이 이 두 대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비첩 소생의 자식인 신건지를 벼슬 시킬 것을 청하였으므로 두 대군이 아뢰기를 건지는 사애에 능하여 마땅히 쓸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그 제주를 시험하니 보사와 기사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에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기를 재상의 자식은 그 어미가 비록 천하더라도 이미 뱃슬길이 통하게 되었지만은 재상의 자식이 아니면 어려 보충군에 속하는데 근지가 비록 사예가 능하나 그 아비가 직첩이 회수되어 서인과 다름이 없으니 갑자기 벼슬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하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만약 근지에게 벼슬을 주려고 한다면 먼저 효창의 직첩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또 효창과 함께 죄를 받은 자는 모두 직첩을 도로 받았으나 효창만은 특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면 건지의 벼슬길은 저절로 통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얼마 아니 되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사헌지평 정지하가 신효창의 직접 회수를 건의하다. 옛날에 신효창이 태조를 호종하였을 때 이미 죽지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고 세력에 의지하여 후일의 공을 도모하려 하였으니 실상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주인인데도 특별히 성은을 입어서 여생을 보존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특별한 은총을 입어 재상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니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를 호종한 자가 모두 도망하고 죽으면 태조는 혼자 계시라는 말이냐 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21일 신내 첫 두 번째 기사. 종정성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 종운, 차량, 성세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21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신효창의 직접 회수를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상서하기를 반역의 신하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요. 신과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시대는 옛과 지금이었고 몸은 생전이나 사후에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효창은 이모년에 북방에 호종하여 군사의 대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놈의 총리를 생각하여 달갑게의 명부 절제사가 되어 무릇 군중의 기밀에 관한 일은 모두 맡아 주의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였으니 그 정상과 형적을 캐어보면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을 입어 수령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또 자선으로 하여금 조정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실로 효창의 다행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그늘에 효창의 직첩을 돌려주셨다 하니 신등이 통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나라 사람의 시청에도 회의할 것입니다. 어찌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로 만세의 대법을 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 결단하시어 급히 이 명령을 거두어 심히 놀람을 보이시면 종사가 대단히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21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상부에서 신효창의 직접 회수를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국가의 상들입니다. 신효창이 이모년 밖으로는 충의를 가장하여 멀리 사변을 통하고 안으로는 간사하고 험한 마음을 품어서 변을 관망하고 공을 도모하였으니 그 마음이 끔찍합니다. 특별히 태종의 제조지은을 입어 여생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실로 효창의 만행입니다. 지금 도로 직첩을 주어서 세상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그 신상 필벌이라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태종조에 득죄한 자에게 도리어 직첩을 가하시니 다만 종신토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후손에게 보여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명령을 도로 거두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3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지하 등이 신효창의 직접 회수를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지평 정지하 주와 헌납 김문기 등이 아뢰기를 신효창의 죄는 이리 반역을 범하였으니 진시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생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다행히 중의 다행입니다. 이제 도리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도로 직첩을 받으니 불가한 일이 아닙니까? 또 효창이 왕실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으니 직접을 도로 주는 것이 어찌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죄가 크니 상례로 의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즉위 하던 이듬해에 그 직첩을 거두었다고 하시오나 당시의 나라의 대사는 태종께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태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문득 이 사람을 죄 주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상 태종께서 하신 일이니 어찌 가볍게 그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날 효창의 직첩을 거둘 때 정영수도 역시 같은 죄로 개국공신의 노권에서 삭제하고 그 작첩을 거두어 일생을 마쳤는데 어찌 유독 이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청하옵건대 명령을 거두어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안중선과 김효정의 관직을 제수하다. 안중선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효정을 예문학 제학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윤을 무너뜨린 조1을 속장 100에 처하게 하다. 한산부원군 조영무의 아들 조전이 조전과 조이는 어미가 다른 형제인데 두 사람의 어미의 세계가 서로 비슷하여 우열의 차이가 없었다. 고려 말년에 사대부들이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대개는 애정의 후박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벼슬을 봉하였다. 전의 어미 김씨는 봉작을 받지 못하고 이의 어미 강씨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므로 홀로 봉작을 받았으며 또 김씨가 아내로 된 것이 강씨보다 뒤였다. 이가 이것을 이유로 적을 빼앗으려고 꾀하여 망령되게 형 전을 첩의 아들이라고 이끌고 또 전이 어미의 신주를 사당에 부하매 이가 그 좌석을 걷어치우었다. 사헌부에서 이륜을 무너뜨렸다고 탄핵하여 유를 상고하니 마땅히 장 100에 도 3년에 처하여야 되는데 특명으로 단만 속장 100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외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정마아 등을 요동에 보내다. 사역은 주부 매우를 보내어 외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정마아 등 2명을 요동으로 암양하여 보냈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지아가 신효창의 직첩을 회수할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전일에 아뢰었던 일을 허락받지 못하였사오니 분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윤호의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신효창과 한때의 사람으로서 효창보다 중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거듭 나와서 간하지 않고 효창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닌가 하매 지하가 다시 봉장을 올려 말하기를 상으로 착한 것을 권하고 벌로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의리이니 상과 벌이 공평하지 못하면 착한 일을 한 자를 권할 바가 없고 악한 일을 한 자를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효창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여 신과 사람의 분함에 살해하여야 할 터인데 굽어 너그러운 법전을 조차 다만 서인을 만들었으니 실로 밝은 시대의 한 결점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다만 연헌한 까닭으로 하여 도로 직첩을 주시니 이것은 한때의 사스러운 은혜로 만세의 공의를 폐하는 것입니다. 또 이문연의 변에 호종한 사람의 죄의 경중은 다만 전일의 조처에 의할 것이요 오늘에 다시 의논할 것이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급히 이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신효창의 직접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또 상소하기를 신효창이 몸은 반역을 범하고 죄는 종사에 관계되오니 실로 국법에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호종하여 북행하던 날에 만일 사세가 부득이하였다면 틈을 타서 도망하여 오는 것이 가하고 만일 틈이 없었다면 절개를 지켜 죽는 것이 옳은데 일찍이 사기를 알면서도 곧 치보하지 않고 달갑게 의병부 절제사가 되어 회피함이 없었으며 요동에 그를 바치는 데 이르렀어도 또한 따라서 지휘를 하였으며 군중의 여러 가지 일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었고 예전에서 군사가 무너진 뒤에야 스스로 도망하여 왔으니 그 반역의 죄상이 밝게 나타난 것입니다. 옛부터 난적의 무리로서 머리를 보존하여 몸을 천지간에 용납한 자가 있지 않은데 효창이 다행하게 천토를 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만행한 일이고 온 나라 시민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그 죄를 다시 의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그 관작을 회복하여 진신에 참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두렵건대 난적의 무리가 징계해댈 바가 없어서 장차 조장될 우려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사 만세의 계책을 생각하시와
춘추의 토적하는 의리를 본받으시어 신등이 올린 전일의 상수를 굽어 조치시어 이 명령을 환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시면 얼마나 다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창과 한때의 사람으로서 효창보다 중한 자가 많은데 오직 효창에게만 이렇게 심하게 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전일에는 효창의 죄가 이렇게 중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비록 친구의 사이일지라도 범사를 근거 없이 추측하여 말할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의 앞에서이겠는가 하였다. 조와 헌납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신등의 말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전일에 효창을 죄주기를 청한 장문에 죄명을 조목조목 열거하였는데 신등이 그것을 보고 죄명을 열거하여 서서 장을 올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창의 죄가 참으로 그렇다면 효창의 자손으로서 고신의 서경을 받은 자가 몇 사람인가? 내가 직첩을 돌려주는 것은 효창에게 살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가 직첩을 돌려줄만 하기 때문이다 하며 문기가 대답하기를 효창의 자손에게 검거의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신을 내준 것이지만은 효창의 직첩은 이미 회수하였으니 어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금 뒤에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환, 찬성, 신계를 불러 의논하고 좌사관 조서강과 지평, 정지하를 불러 도승지, 신인손을 시켜 올린 봉장의 사연을 힐문하니 그대들이 직책이 언로에 있으니 간하고 다투는 뜻은 아름다우니 내가 원래 꺼리지 않는다. 다만 그대들이 말하는 바 달갑게 의병부의 절제사가 되어 군기를 모두 장악하였고 요동에 글을 올린 것도 또한 모두 지휘하였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정부 6조 대성에서 죄주기를 청한 장사에는 모두 없는 말이다. 그대들은 무엇에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사사로운 은혜로 고신을 돌려주었다고 하니 소위 사사로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또 이민호년의 일은 인륜의 변이다. 경솔하게 입 밖에 내어 문자를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도리를 아는 선비인데도 말하기를 꺼리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말로서 올리지 않아도 좋을 봉장을 올리어 임금을 움직이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대개 친구와 말하는 데에도 근거 없는 억측으로 책망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너희들은 억측으로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급작스레 사사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효창이 노비를 공령군에게 주었기 때문에 무주에 안치한 것이지 이모년의 일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종 때에 효창과 정용수를 모두 죄주지 않았다. 요전에 효창과 한때의 죄를 받은 자가 죄가 비록 효창보다 중하여도 용서하고 고신을 돌려줄 때에 이처럼 굳이 말리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굳이 다투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며 서강들이 모두 사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직책이 언관에 있으니 내가 허물하지는 않는다. 이후로는 억척으로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아이고 멋있어.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언사랑 등 6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의 쌀 5만석을 충청도에 옮기다. 이보다 먼저 본도 감사가 아뢰기를 기민의 전후 수효의 총계가 70만 1,289인인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유민들이 환업하는 자가 또한 많으므로 비록 전라도의 쌀 9만석을 조운하더라도 진율하여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므로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일부 정사를 세자에게 맡기려 하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상참을 받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신인손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나이 젊어서 즉위하여 이기가 날카로울 때에 생각하기를 정신을 가다듬어 부지런히 다스리면 조정께서 부탁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니 하였더니 지금 왕위에 있은 지가 20년인데 조금도 다스린 공효가 없고 해마다 계속하여 수재를 만나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이웃 도적이 자주 변경을 소유하게 하여
정교가 무너지고 간사한 도덕이 날마다 불어나서 무릇 100가지 시책이 꿈쩍하면 뉘우침만 있으니 부하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할까 하여 실로 깊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물러나 피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자 하여 세자로 하여금 여러 정무를 참여하여 결단하게 하려고 지난해 가을부터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나 대신이 고집하여 불가하다 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직임은 음식을 살펴보고 안부를 묻는 데에 있다 하고 또 내가 아직 늙지 않았으므로 이 의논을 있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곧 뜻대로 하지 못하였었다. 요즘 생각하니 내가 겨우 40이 넘었으니 옛사람이 말하는 바 도명덕립의 나이이고 건무에 게으를 때가 아니다. 그러나 위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고 이를 경험한 것이 또한 많으며 예지가 이미 쇠하여 90세의 늙은이와 다름이 없고 또 병이 있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듣기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세자는 위를 잇고 종묘의 재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장차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 나이 20이 넘었고 경정과 사기를 고루 보았으며 직위가 바야흐로 왕성하여 능력이 있을 만한 때이다. 그러므로 서무를 참여하여 결단하게 하고 이조병조의 전선과 예조의 빈객과 병조의 용병과 형조의 장 100 이상과 공조의 성곽 등과 같은 대사는 내가 마땅히 예전대로 청단하겠다. 역대를 상고하여 보면 혹은 수승으로 인하여 혹은 병으로 인하여 혹은 연구로 없는 때라도 태자가 정사를 듣는 일이 또한 많이 있었고 선유의 의논이 혹은 옳게 여기기도 하고 그르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 뜻에는 일에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지금 한나라의 정사를 모조리 세자에게 전하여 주고 방자하게 스스로 편안하려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에 큰 것을 친히 결단하면 하늘과 조정께서 나를 명하여 임금을 삼은 책임은 처음부터 감히 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각도의 감사도 한 방면의 출척과 형상을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세자의 지위로서 서무를 참여하여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신인손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비록 간절하오나 3대 이상에는 세자가 정사를 들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하물며 지금 동궁께서 조계에 들어와 참여하여 유사가 아래는 일을 모두 참여하여 들으니 어찌 반드시 친히 임하여 재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나 대개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몸으로 친히 경력하는 것만은 못하다. 세자가 이것으로 인하여 국정을 예습하여 재결에 익숙하면 어찌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비록 행하지 않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행할 것이니 시험삼아 이 뜻으로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인손이 정부에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환 등이 말하기를 3대의 성씨에 문왕과 무왕이 넓게 왕위에 있었으나 일찍이 세자로 하여금 정사를 듣게 하지 아니하였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이후에는 비록 있기는 하였으나 어찌 본받을 것이 있습니까? 신등의 어리석음으로는 진실로 그 옳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금시에만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일에 전하의 춘추가 높으시더라도 또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하삼도 절제사의 영전을 그대로 두고 조세를 거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 경상 전라도 절제사의 영전을 설치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혁파하여 없앨 수가 없으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고 다만 평민의 밭의 예의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또 평민이 경작하고 수확하는데 역사를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기년상과 관직 제수의 문제에 대하여 예조판서 하연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하연이 아뢰기를 대개 크고 작은 신하들이 아비가 생존하고 모상을 당하면 기년 뒤에 상을 마치고 또 심상으로 두도를 지내야 하는데 담제에 이르지 아니하여 국가에서 곧 관작을 주어 문득 관을 다스리고 일에 임하게 하니
신은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미 아비 때문에 어미의 상을 짧게 하고 또 담제도 못되게 길복을 하면 인심이 더욱 박하여질 것이오니 비옥건대 아비의 생존하고 모상을 당하면 기년 뒤에 복을 벗고 심상으로 두 도를 지내고 한 달을 건너서 담사를 지낸 뒤라야 곧 길복하고 관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후하고 아름답기는 하나 예전 제도에 이르기를 기년상에는 11월 만에 소상을 지내고 13월 만에 대상을 지내고 15월 만에 담사를 지낸다 하였으니 이미 길복으로 변한 것이다. 심상의 법은 비록 아비 때문에 굽히기는 하였으나 남은 슬픔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이다. 만일 반드시 다시 3년을 기다려서 담사를 행한다면 2번 담제를 행하느냐. 경은 물러가 집현전과 더불어 다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기년상의 제도를 정하여 만들어서 아래라 하였다. 연이 물러간 임금이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하연의 아랫말은 뜻은 좋으나 담제를 행하는 절차를 살피지 않았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예를 구경하고 우수한 자에게 화를 내리다. 많이 마친 자에게 화를 내려주었다. 경복궁 아래에서 사예를 구경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3월 2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갑산성을 쌓다. 주위가 1925척이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외인들이 반열에 참 따랐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지고성 군사 최치의 직첩을 돌려주다. 3부에서 아래기를 최치는 관무를 사사로이 섰으니 형료를 상고하면 마땅히 참할 것이나 아직 관대한 법에 쫓아 머리를 보존함을 얻은 것도 다행인데 이제 직첩을 돌려주면 신등 부정한 관리들의 징계함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장제를 입은 자가 만약 물건을 자기 몸에 들이지 않는다면 의뢰 직첩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 의정부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최치는 몸에 들인 물건이 없다고 하므로 추징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상언으로 인하여 그 연유를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용서할 리가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세자로 하여금 섭정하게 했으나 의정부에서 반대하다. 도승지 신 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하기를 내가 젊었으는 무릇 나라를 위한 일에 스스로 힘써서 그의 과호를 범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려 하였는데 근련 이래로는 일마다 뜻과 같지 아니하여 동남지방에는 한대로 흉년이 들었고 서북지방에는 야인이 침노하는 근심이 있었으니 그 이유를 캐면 실로 과인은 몸에 있겠다. 대제 사람의 일이 늙을 때와 젊을 때가 다름이 있어서 나의 계획한 일이 젊을 때와 다른 것이 있고 또 품질이 있어서 스스로 힘쓰기 어려워서 세자로 하여금 모든 정무를 대신 다스리게 하되 오직 이조와 병조의 볕을 제수하는 일과 군사의 일과 사형수를 판결하는 일 등은 내가 마땅히 그대로 주장하겠다. 그러나 내가 정사하기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옛일을 찾아보아도 태자로 하여금 섭정하게 한 것이 하나만이 아니며 또 대위는 마침내 세자에게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니 모든 정무를 판결하는 번거로운 일을 모름지기 일찍이 아는 것이 마땅하겠다. 세자가 지금 비록 정사를 보는데 참여하고 있으나 어찌 뜻을 오로지 하여 처단하는 것과 같으리요. 그러므로 전일에 이로써 여러 승지 및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니 모두 정지시키기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세자로 하여금 섭정하게 하겠으니 경들은 내 뜻을 미리 알아두라 하니 황희 등이 말하기를 성상의 춘추가 겨우 40이 넘었으니 옛사람이 이르는 바 힘써 벼슬 할 때이며 또 태자가 섭정하였다는 것은 태평시대에는 없는 일이오니 주나라 문왕 무왕의 시대를 보면 가히 알 것입니다. 무왕은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문왕이 오히려 섭정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송위의 임금도 태자로 하여금 섭정하게 한 것은 반드시 모두 연고가 있어서 부득이 그러한 것인데
이를 어찌 본받을 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직 이 명을 거두시어 신민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햇머리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소노 천모가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알타리 동소노 천모가 등 5사람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소노 천모가는 범찰의 형의 아들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원부를 큰 고울로 만들게 하다. 처음에 한길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원부는 바로 조정께서 왕업을 일으킨 곳이고 북쪽 지방의 큰 진이니 모든 규모를 특수하게 달리함이 당연하다. 다만 경계가 야인과 연접하여 방어하는 일이 긴급하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머물러 두고 방수하게 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 하지 못하게 한 까닭으로 법을 익히지 못하고 대체를 알지 못하여 혹은 작은 일로서 여러 번 수령을 고수하니 풍속이 이와 같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제들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벼슬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같이 의논하여 그 벼슬 할 만한 일을 골라서 올려보내면 적당하게 쓰겠다. 이미 서울에 와서 벼슬한 이가 있으면 마땅히 경제소에 두고 약간의 노비를 주어 그 고을의 풍속을 검찰하게 하며 이내 종친 한 사람으로서 이를 주관하게 하여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하여금 영구히 큰 고을을 만들도록 하라. 또 이 고을은 새로 설치하여 모든 것이 갖추지 못하였으니 노비의 본수가 적어서 부리기에 부족하므로 이제 20여 구를 더 주고자 하니 만약 공천이 없거든 사천으로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또 해령도 새로 설치한 큰 진으로서 경원과 일체이니 그 노비를 더 주고 자제를 골라 벼슬시키는 것을 경원에 비해 그 수를 조금 감하라. 또 종정과 공성 두 고을은 또 해령에 비하여 조금 감하여 시행하면 그의 백성을 권장하고 효유하여 풍속을 개량하여 길이 북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니 다시 그 적당한 여부를 생각하여 잘 계획해 아래라 하니 감사와 도질제사가 같이 의논해 아래기를. 신실한 네 고을에 자제를 벼슬시킬 만한 사람은 경원에서는 4인, 회령에서는 3인, 종성과 공성에서는 각각 2인씩으로 하되 다만 경원은 노비가 본디 적어서 비록 29를 더 할지라도 쓰기에 넉넉지 못하며 노비는 역시 성을 지키는 군사이니 원컨대 북청 이북 각 고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공천과 사천을 물러나고 생활이 조금 넉넉한 자를 골라서 경원에 25, 회령에 18호, 정성과 공성에 각각 15씩을 정해 붙이고 그 동거하는 어린 자손은 비록 인정의 수에 지날지라도 아울러 붙이게 하며 또 의천과 공성은 모두 왕업을 처벌로 처음 일으킨 터전의 땅이온데 옛 이름을 그대로 일컬음은 불가하오니 의천은 덕원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성은 경흥으로 이름을 바꾸고 올려서 군으로 삼으소서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논의하기를 명하니 이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아랜대로 하기를 개청하므로 그대로 쫓고 본도에 전지하기를. 그 벼슬에 종사할 자제는 자격이 있고 또 자손이 넉넉하여 서울에 머무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올려보내되 모두 자원에 줬을 것이며 경원, 회령, 종성, 공성 등의 노비를 더 붙이되 역시 아랜바에 의하여 채워 정한 후에 가축 기록해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조정의 내력을 조사하여 계달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본도는 곧 조정께서 처음 일으키신 땅이니 목조 이하 대대로 내려오면서 옮겨 살던 고을 마을의 이름과 아무조왕 때에서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와서 산 것과 아무조왕께서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서 탄생한 것과 아무조왕의 자손들의 족속이 몇 사람이며 어느 고을에 거주하는가를 갖추 자세히 묻고 또 고을과 마을의 예전 이름과 지금 이름을 모두 분별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야인들의 기순을 권장할 것을 함길도 감사 등이 아래다.
함길도 감사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알타리의 동어허리라는 자가 성심으로 기순하여 멀고 가까운 사변을 모두 자세히 고함으로 이제 그 아들을 조정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마땅히 특별히 대우하는 은혜를 더하여 여러 종족의 야인들을 권장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간첩을 행하는 계책을 자세히 계달하도록 명하다. 함길도 도저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예로부터 좋은 장수가 변경에 있을 적에는 반드시 적의 정세를 알아서 제어하는 대책을 갖추었으니 역사를 상고하면 그 성공과 실패와 날래고 둔한 것을 밝게 알 수 있다. 올라온에게 간첩을 행하는 계책은 지난 병진년 9월에 경이 아랜 바에 따라 이미 글을 내렸는데 지난 가을부터 협진이 경운에 침범한 뒤로부터는 가까운 지경에 사는 골간 올적합과 알타리 올량합 등이 자주 고하기를 협진이 아무달 아무 때에 다시 와서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여 어지러움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모두 한때의 몇 날 소금과 몇 자 배의 적은 상을 탐하는 개교인이 어찌 거짓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 중에 혹 참으로 우리나라의 은혜를 입어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있어 깊이 저 도적의 실정을 알아서 우리에게 저들의 동정을 비밀히 고하고 동료들에게도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하게 한 자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찌 만분이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랴. 만약 우리가 군사를 행할 적에 저들로 하여금 향도를 삼는다면 우리가 그 꾀를 베풀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비록 고요히 지키고 있을지라도 적의 실정을 밝게 알아서 방어하는 모책을 베풀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저희 아이들은 본디 통솔이 없고 성품이 또 재물을 탐하니 만약 이익으로서 여러모로 달래면 어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는 자가 없겠는가. 경이 이징옥, 박, 호문 등과 비밀히 상의하여 마음을 다해 이 같은 사람을 널리 구하여 갖추 자세히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종훈 차량이 양식을 청하니 쌀, 콩 등을 하사하다. 합계 2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원정공신 황초의 서자 황인류가 검자경을 훔치니 교형에 차하다. 황인류는 태조 원정공신 황초의 첩의 아들인데 밀양 용청사를 검략하여 검자경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 죄가 차명에 해당하였다. 그 아내가 상하여 사형을 면하기를 애걸하므로 정부에 논의하기를 명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살림만 합니다 하고 참찬 최상왕은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에 논의하기를 명하니 도승지 신인손 등은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승지 정갑손 등은 살리는 것이 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처결하기가 어려워서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으나 공신의 자손으로서 강도가 된 자가 있지 않아서 임금이 깊이 염려하다가 7만의 교형에 처하기를 명하였다. 이때 나라에 금은이 귀하여 금은을 바치는 자에게 호환 보상을 주니 이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무리들이 절간에 검자경을 겁탈하고 혹은 상복을 입고 거짓죄를 올리는 중이 되어 이내 검자경을 훔쳐서 태워 녹여서 바쳤다가 사형을 당하는 자가 많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신설된 벽단 등 구자의 만호들에게 말과 군기를 나누어 보내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새로이 설치한 벽단 등 각 구자의 만호는 다른 해문의 예와 같지 아니하여 오로지 육지의 방어를 위임하였으니 만호와 군관에게는 말과 종인을 가지고 다니도록 허락하고 또 화포, 화약, 진, 기, 부, 기, 각 등의 군기를 나누어 보내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검자경을 도둑질한 원지 등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원지 등 6명이 원주 청평사 검자경을 강도질하였으니 죄가 모두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을 침탁하고 자주 종하게 가지 않는 자는 구사를 거두게 하다.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종학에 나아가는 종신으로 종학을 이르지 아니한 날수를 개월에 통계하므로 기한이 늦은 까닭에 연고를 침탁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 뒤로는 즉시 계달하고 또 매월 금음날에 아래게 하여 병을 침탁한 것이 많은 자에겐 곧 구사를 거두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려 단일 하례를 정지하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옷의 안팎감을 올렸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김종서 이숙치 등이 야인톱을 계획을 올리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도관찰사 이숙치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이징호 박호문과 더불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신등이 야인들이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변경에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인 줄을 알지 못함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야인의 성질이 인의가 부족한 까닭으로 비록 인으로 어루만질지라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랑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흉하고 교활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매양 그 틈을 엿보아서는 반드시 벌같이 쏘는 독을 베푸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 회의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침노하니 비록 주나라의 후한덕으로서 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협진의 소굴이 우리나라 경계와의 거리가 300리 미만이니 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우리에게 화를 입힌 것도 무릇 7, 8차인즉 자주 침노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이미 심한데 하물며 7, 8차례이오리까. 우리가 대의로서 풀이하여 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대의에 조차 치지 아니한다고 하오리까. 겁내고 약하여져서 치지 아니한다고 이르오리까. 만약 겁내고 약해서 치지 아니한다고 저들이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날로 더하여 화가 날마다 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비록 침노하여도 복수하지 아니하나 올량아의 무리는 반드시 보복하므로 조선을 침노할 만 갖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랑캐만이 아니라 둘러 있는 잡종 오랑캐가 잇따라 일어나서 다투어 엿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변방백성의 화가 장차 며칠이 아니되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화기가 박절하온데 어찌 수년을 기다리오리까. 늦추면 화가 더 이를 것이고 급히 하면 화가 혹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늦추고 급히 하는 기회를 진시로 잃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하오리까. 신등과 두 장수의 뜻이 진시로 이와 같으므로 감히 시설할 조건을 삼가 뒤에 기록하옵니다. 1. 동쪽을 치면 서쪽을 방비하고 서쪽을 치면 동쪽을 방비하는 것은 병가의 떳떳한 일이오니 이미 각진으로 하여금 항상 협진을 방비하고 또 혼란을 방비하게 하며 두 오랑캐 종족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과도 각각 방비가 있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면 인민들을 모두 거두어 성체에 들이어 보호하고 남은 군사와 장적을 가지고 무략이 있는 수령을 택하여 사진에 나누어 지켜서 다른 도둑을 방비하면 마땅히 뜻밖의 큰 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혼란을 염려하오리까. 1. 사진에서 수빈강까지의 그 사이에 올량아과 알타리는 전혀 없고 기가 펴져 사는 자는 오직 골간뿐입니다. 올량아과 알타리는 협진과 많은 원수와 틈이 있어서 날마다 톱을 하기를 청하나 매양 변장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 모름지기 향도를 삼을 것이나 이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리기를 강 건너 두문 등의 곳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도 가서 사냥할 만하다고 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드디어 여러 군사에 나누어 붙여서 향도를 삼으면 저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양학과 알타리는 이제 안심하고 자리를 정하여 농사짓고 생활하여 부동하는 형상이 없으며 또 그 소굴이 모두 군사를 행하는 때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하면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에 숨으면 오히려 벽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 있어